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2%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주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봄 이사철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직접 상담도 해드릴 거고 부동산 팁도 드릴 건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02-545-7988번 열어놓고 있으니까 지금도 좋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정보의 어떤 흐름을 짚어드리는 부동산 팁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부동산 팁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나 후분양제를 규정하고 강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후분양제 도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선분양과 후분양 어떻게 다르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 선분양은 우리가 워낙 익숙하니까 다 알고 네. 그 후분양은 뭐 얼추 개념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서 분양한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네. 논란이 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선분양의 장단점 그리고 후분양의 장단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선분양하는 경우에는 뭐 나중에 하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 후분양을 하기에는 또 건설사의 자금 충당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일단 후분양제 의무화 관련된 논의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요. 지금 후분양제 도입을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선분양과 후분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선분양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게 다 선분양인데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분양을 하고요. 이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이 납부한 일부의 뭐 계약금, 중도금으로 이 건설 자금을 충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선분양이고요. 아무래도 후분양은 이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일정 공정 한 80% 약 3분의 2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분양자를 모집하는 게 바로 후분양인데요. 물론 이 선분양, 후분양 다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선분양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단 소비자의 초기 부담 자금이 작다는 얘기인데요. 뭐 계약금을 내시고 중도금을 차례로 내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중도금도 대출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자금 부담이 초기에 적을 수가 있고요. 또 건설사도 이런 자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부정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어진 후에 이런 좀 분쟁 그런 게 자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양권에 대한 투기라든지 또 불법 전매 시장 이런 게 약간 좀 화랑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소비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하는 이런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분양은요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냐 하면은요 일단 소비자의 선택권이 조금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지어진 거를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요. 네. 또 시공자와의 분쟁도 약간 감소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분양권 전매 시장의 문제점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정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일단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쉽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도금 같은 거를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본이 탄탄한 건설사가 아니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양가 인상이라는 좀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분양가 인상이 과연 소비자에게 다 전가된다고 하면은 이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좀 공급이 위축될 수가 있고요.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이 계약금, 중도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요자도 약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각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첫 번째 바로 시공 문제에 들 수 있는데요. 이 선분양의 경우에는 이 건설사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거나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받는 시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다행히 다른 건설사가 그걸 이렇게 이행해가지고 또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또 부대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은 한 3분의 2 이상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공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분양가 상승입니다. 어쨌든 이 선분양이라는 거는 이 건설사가 이 대부분 이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으로 충당을 하는 문제인데 후분양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자금력이 좀 갖춰져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사의 자금력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금력이 강하지 않은 이런 중소 건설사들은 진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문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후분양이 좀 더 하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완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논의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분양이 됐던 후분양이 됐던 지금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만 앞으로도 뭐 소비자라든지 건설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논의를 한 후에 이런 제도가 보완이 돼서 정책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선분양제라고 해서 나쁘고 후분양제라고 해서 좋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물론 대부분이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후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건설들도 있으니까요. 나의 사정에 맞춰서 또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팁 한번 살펴봤고요. 이영규 본부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유망지역 소액으로 공략하기고요.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생각 있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가도 차후 괜찮은지. 그러면요.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그 부동산이 어떤 매물인지 그리고 이제 가고 싶으신 곳은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는 그 분당구 임해촌에 네. 동신 9단지요. 그리고 가고 싶으신 곳은 어디세요? 저쪽에 도천동 7단지. 성남시 쪽에서 오래 거주하셨나 봐요. 거기서 별로 멀리 떨어지진 네.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고 싶으시다.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저희가 이영기 본부장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동신 9단지에 오래 사셨어요? 네, 좀 오래 살았어요. 좀 오래 사셨고 아무래도 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더 새 아파트로 옮기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가격을 조금 저렴한 데로 가고 그렇죠. 가격은 조금 낮추면서 그래도 조금 새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일단 동신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단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일단 그 동신 아파트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임해역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임해동 지역이 좀 강점을 말씀드리면 학군도 꽤 괜찮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어쨌든 또 경강선이 뚫리면서 판교까지도 뭐 한 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호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판교 쪽에 제2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판교 쪽이 뭐 동판교나 이쪽은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제2테크노밸리가 이제 잘 조성이 되면은 충분히 주거 수요는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평형대입니다. 네. 예, 지금 혹시 몇 평대 살고 계시죠? 49천. 그렇죠. 평형대가 좀 크시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평형대가 좀 큰 게 앞으로는 좀 수요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1, 2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대형 평수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평수를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조금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현재 임해촌의 분위기라든지 뭐 동신아파트의 분위기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 어쨌든 예, 판교에 뭐 30평대 들어갈 정도면은 임해촌 오시면은 충분히 49평대 맞아요. 사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어쨌든 분당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대부분 90년대 초중반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어쨌든 연차가 되다 보면은 2020년이 넘어서면은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연한도 줄어들고 또 1+1 쪼개기 재건축도 뭐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49평을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뭐 정말 사업이 잘 진행되면 뭐 25평 2개를 받으시든지 그런 사업도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여기 그 선마을 7단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선마을 7단지가 아무래도 그 분당 쪽에는 더 이상 뭐 택지가 없다 보니까 좀 옆으로 밀리면서 이 분당의 중심하고는 조금 벗어난 곳에 있잖아요. 네. 지하철역도 없고 그냥 공기도 좋고 살기는 좋지만 제가 볼 때 아파트 가격이 크게 반등할 걸 기대하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렇죠? 7단지 몇 평 보고 계세요? 그 43평이고 그렇죠. 40평, 43평 옮기시는데 지금 네. 동신아파트 49평은 혹시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한 8억 뭐 얼마인 것 같아요. 한 7억 후반에서 한 8억 정도 될 거고요. 8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은 데는 8억 5천도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마을 만약에 43평으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6억대 초반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건데 5억대. 네, 그러니까 뭐 5억대에서 6억대 초반까지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휴먼시아가 뭐 30평대도 있고 더 큰 뭐 49평 똑같은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동신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네. 그 이유는 새 아파트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새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시면은 가시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네. 앞으로 미래 좀 가치를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동신 구단지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네.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삶의 불편함만 없으시다면 조금 네. 길게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네. 그 풍덕천에 있는 네. 그 포스코에서 짓는 분양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어떤가요? 풍덕천이요. 네. 뭐 그 지역도 지금 뭐 가격이 수지 고등학교에 있는. 예, 압니다. 그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닌데 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좀 세요.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는 뭐 1,100, 1,200인데 얘네는 네. 분양가부터 1,500 이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거 혼자서 막 치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 주변 네. 시세에 따라서 많이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갖고 새 아파트 분양 네. 받으셔서 거주하신다면은 뭐 거주는 찬성을 드리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재고해 볼 아, 필요는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네. 살고 계신 데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 안 가실 거죠? 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청자님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네, 상수동에 네, 레미안 밤섬 리베니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그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세입자가 있는 그 보유 중인 상태신가요? 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아, 저희가 진-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일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다면 세입자 두고 옮기시고 싶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영규 본부장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살기 좋으시죠? 네. 한강도 잘 보이나요? 네, 보여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다른 데로 이동하시려면은 임대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 네네. 예, 워낙 뭐 좋은 아파트고 또 한강 네. 조망에 대한 특화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임대를 네. 놓으시고 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네. 마포구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네네. 뭐 집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뭐 상승이 네. 굉장히 높고요. 네네. 아파트 매매가, 아파트 전세가 이런 비율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오른 곳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아, 네. 예, 그런 마포구에 또 한강이 보이는 좋은 데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평수도 25평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네네. 근데 주변을 보면은 이제 홍대가 있고 홍대 상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홍대 상권이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 합정동까지 돼서 상권이 확장이 되고 이런 대규모 상권을 또 배후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땐 가치는 충분히 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좀 주변을 살펴드리면 이 레미안이 지금 한 2, 3년 됐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한 이 정도 됐죠. 네네. 예, 그래서 새 아파트로서 굉장히 좋고요. 네. 이 바로 앞에 뭐 밤섬자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새 아파트지만 좀 중대형이 많은 아파트고요. 네네. 그럼 이제 주변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두산이라든지 옆에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연차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두산에 뭐 30평대가 한 7억이라고 하면은 네. 어머니가 갖고 계신 아파트 25평대는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한 7억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옆에 오래된 10년이 더 된 아파트는 30평대가 7억인데 어쨌든 아, 네. 어머니가 가진 아파트는 25평대가 7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선생님, 어쨌든 그러면 네네. 제가 제가 구입하는데 많이 올라서 상태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앞으로 이걸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제가 수익세 차익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마포구 아직도 뭐 아이언 뉴타운 위로에서 개발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포구 자체가 아무래도 뭐 중심권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단순 조사했을 때 지가는 강남보다도 높게 나오는 곳이 마포구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승 기대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좀 네. 높게 구입하셨지만 조금 더 갖고 계시더라도 가격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게 한강 조망권인데요. 네. 예, 한강이 조망되는 곳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강 조망되는 장점, 또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더더욱 네.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선생님. 네.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새롭게 네, 말씀하세요. 이사 가실 곳으로 갈 때요. 네, 이 네. 집을 세입자를 놓고 갔을 때 뭐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신가요? 네,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네. 이제 대출 좀 받은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월세를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월세가 요즘 잘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이영규 본부장님께 좀 대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출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 시세 차이가 네, 얼마나 네. 할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사시면서 네. 대출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네. 어쨌든 대출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이 네. 아파트 가치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구입하신 지 제가 뭐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면은 더 좋았겠지만 네, 조금 네. 오른 상태에서 사셨으니까 그 네. 갭 차이 보시려면은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속 시원한 대답이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기다렸습니다. 고민이신가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 5단지요. 어디 5단지요? 세상에 5단지가 너무 많아요. 네. 송파구 5단지요. 네? 송파구 5단지. 아, 송파구 혹시 잠실주공 5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잠실주공 5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네. 34평. 34평. 네. 예. 그거 언제쯤 되나 하고요. 뭐가요? 그거 50층으로 싹싹. 아, 재건축이요? 아, 재건축에 대한 그 전망이 네.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요. 네. 팔아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영규 본부장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기다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한 3년이요? 예, 월세로만 샀거든요. 아, 3년 전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근데는요, 그때 내가 얼마 했나? 대략간에 기억이 안 나네. 그러세요? 좀 어째- 줬어요. 예, 어쨌든 이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예, 예, 최근에는 뭐 50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 50층이 허가가 된다. 그 발표가 난 그 하루에만도 1억이 오른 아파트가 바로 잠실주공 5단지거든요. 설마.
맞아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뭐 지난 5개월간을 뭐 지켜보면 한 5, 6개월 동안 막 4억에서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아마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하락했다가 그 발표가 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어머니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일단 네. 너무 지겨워서 아, 여기 1단지 있어. 그렇죠. 예. 엘스. 예,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어머니 어쨌든 갖고 계시니까 조금 더 참으셔야 되고요. 예. 지금 입지적인 면을 볼 때는 송파에서 어쨌든 최고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그럴까요? 롯데월드가 다 됐고 제1롯데가 앞에 있고 또 이쪽에 이제 뭐 현대차 부지가 들어오고 이런 호재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주공 5단지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잠실 1단지 엘스라든지 리센츠가 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은 아마 송파구에서는 대장 아파트가 돼요. 주공 5단지가. 아, 엘스보다 나요? 아, 그럼요. 입지가 훨씬 낮고요. 그리고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그 이제 종상향을 통해 가지고 50층을 부분적으로 놓고 나머지는 뭐 35층을 주변에 놓는다는 계획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한 3,900세대 정도 되는데 얘네가 뭐 총 44개 동 막 6,500세대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분양만 해도 한 2,500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잠실 그래요. 주공의 가장 큰 장점은 대지 지분입니다. 예. 대지 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40평을 받더라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뭐 평당 한 4천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4천 이상도 가지 않겠냐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올해 안에 나야지만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인 거예요. 계속 50층을 고집을 하면서 기간을 좀 늘리느냐 아니면 그냥 뭐 35층으로 짓더라도 올해 안에 다 이거를 마무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공 5단지는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요. 너무 어쨌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요. 지금보다도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합원들이 지금 막 힘들어하고 지겹고 계속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 뭐 3년 정도 보유하셨으니까 사업 진행될 때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예. 재건축 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걱정 내려놓으시고 사업 진행되는 것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 손바닥에다가 참을 인자 3개 쓰시고 이거 보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많은 분들의 그 시청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다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영규 본부장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유망지역 소액으로 공략하기고요.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6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미나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요즘에 뭐 많이 뜨는 지역들 이런 것들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어쨌든 지금은 약간 좀 투자 분위기가 네. 좀 가라앉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공략할 곳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 좀 공략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 시장은 열려 있으니까 세미나 시간 내서 참석하시면은요.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좋은 투자처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이었고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세상에 넘쳐 흐르는 부동산 정보 가운데 가장 알짜 정보만을 여러분들에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른 전화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오늘 소개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까지도 모두 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갑진부동산연구소 박진유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부동산 포인트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성대웅 이사의 부동산 포인트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 시세, 현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지역이 낙후되어 있거나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 상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제반 업무 시설이 집중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 9호선, 황금 노선인 9호선이 개통될 예정이므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진주 팀장님 또 오늘 어떤 부동산 정보를 어떤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면서 끊임없는 개발 호재와 많은 임차인 수요로 인해서 임대 목적과 투자 목적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차익과 수익, 황금성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곳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형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2030 서울 플랜 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풍부한 수요 계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 누려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가치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총 3곳에 대한 정보입니다. 방이동과 논현동, 용두동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 부동산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논현동에 대한 지역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논현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은 9호선 급행열차의 정차역인 신논현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2호선인 강남역, 게다가 7호선인 논현역, 그리고 3호선인 신사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다중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80여 개의 다양한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논현 버스 정류장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 물건지의 바로 좌측에는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고요. 아래편 쪽으로는 봉은사로의 그 중요한 주요 도로가 접해져 있고 그리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요 도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 교통의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서울의 중심 상권이죠. 강남역의 상권을 모두 이용해 보시면서 논현동의 특색 상권인 먹자골목 라인과 그리고 강남에서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재래시장까지 모두 도보로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논현 초등학교에는 대형 스포츠센터라든지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여가 시설 또한 굉장히 잘 갖추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차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등까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전체적으로 크게 살펴보자면 본 물건지 오른편 쪽으로는 명품거리가 있는 청담동이, 좌측으로는 고속터미널이 있는 반포동이,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동이, 아래쪽으로는 서울의 중심 강남역이 위치해 있는 입지로서 그야말로 강남 중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남 중심 업무지구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들 굉장히 풍부하고 많은 위치에 있어 황금성이라든지 수익성, 게다가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놀기 좋은 곳은 다 있는 곳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뭐 개발 호재라든지 앞으로 어떤 개발들이 일어날 것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 집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9호선의 연장과 신분당선의 연장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교통 호재들은 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호선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강동구 둔촌동에 이르는 3.2km의 구간에 8개 정거장이 신설이 되는 것인데요.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한강을 따라서 서울을 동서로 연결해주는 호선인 만큼 강남권의 진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황금 노선으로서 지금까지도 집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줬던 바가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현재 광교 신도시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노년역에서부터 노년역 그리고 신사역을 거쳐 용산까지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용산에서 앞으로 강남을 진입하시는 데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용 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라 신노년역은 현재 단일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차병원 사거리, 또 다른 호재로는 차병원 사거리 인근의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의료관광 특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건물들의 높이가 물론 높아진 것이지만 이 인근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돼서 높아지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수익률의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들어볼 수 있는 곳은 그 강남의 최대 개발지죠. 그 삼성의 한전 부지 개발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신사옥인 105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국제적 규모의 전시, 컨벤션, 호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복합 마에스 단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영동대로의 6개 철도 노선의 지하화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삼성에서부터 잠실 일대를 묶어주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사업 공사비만 해도 2조 6천억 원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완공 시에 경제 파급 효과는 266조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그리고 여기에 고용 창출 효과는 122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만큼의 강력한 개발 호재로서 인근 주변 지역의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의 6.4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교통체증의 완화를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의 넓은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까지 갖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대 큰 변화 예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내 집 바로 앞에서 혹은 내 집 바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임대가로 인해서 높은 수익률 그리고 집가 상승까지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건데 그 1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다면서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올해 1월에 지어진 본 건물은요. 그 4m,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채광은 다른 어떠한 건물과 비교해 본다고 해도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서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사진은 실사진이신데요. 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옵션이 오피스텔처럼 기본 빌트인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5층 중에 4층의 로얄층으로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3베이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본 CCTV 등의 보안 시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는 3억 5천으로 전세 시에 3억 활용해 보신다면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엔 2천에 13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세 시의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이죠.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 검증된 곳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본인에게 꼭 맞는 재무 설계는 받아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인근 주변 입지라든지 건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해 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만나보도록 하죠. 성대웅 이사가 준비한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3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도 먼저 지역에 대한 분석부터 해볼게요.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어떤 지역이죠? 예, 과거에 송파구 방이동 지역 하면은 네. 베드타운으로서 이미지가 가장 짙었던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롯데 제2타워의 개장과 맞물려서 문정법도타운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밀집되는 지역이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재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8호선 몽통초성역 도보 5분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뿐만 아니라 5호선 방위역 또한 도보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2018년도 말이 된다면은 바로 본 물건지 바로 2, 3분 거리 앞쪽에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방위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른 노선이 아니라 황금 노선 9호선이 바로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왕복 10차선 위례성 도로와 함께 송파대로와 동부가선도로,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를 자가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건너편에는 수서 SRT까지 개통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역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1롯데타운과 더불어서 바로 아래쪽에는 가락시장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함께 가락시장의 현대화 시설이 이루어지는 곳뿐만 아니라 문정법조타운과 더불어서 위례신도시까지 많은 개발의 집중 포화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둘러싸여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본 물건지 주변으로 잘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안성맞춤 입지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에서 또 다른 가장 강력한 점은 조그마한 공원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 2, 3분 거리만 나가시게 되면은 약 43만 8천 평이나 되는 올림픽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핍니다. 이 석천공원 또한 도보 7, 8분 거리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도 보니까 방위초등학교 바로 옆에 네, 그렇죠. 제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이 동네도 제가 뭐 간간히 찾아보면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앞으로 달라지고 좀 많이 변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현재 지금 송파구 강남 3구에 있는 곳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현재 많은 개발지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 중에서 지하철이 개통된다면은 그것도 황금 노선인 9호선이 내 집 앞에서 개통된다면은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2018년도 말이 된다면은 본 물건지 바로 2, 3분 거리 앞에 신방위역 9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9호선 황금 노선입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2롯데타워와 더불어 삼성권역 많은 개발이 일어나는 삼성권역과 강남, 서초, 월계는 김포까지 이제는 다이렉트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왔을 때 9호선의 주변에 집가 상승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는 인터넷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4월 3일 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2롯데타워의 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 물건은 이제는 본 주변으로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1천억 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발
취업 유발 인원은 2만 1천여 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집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큰 집가 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잠실 롯데타워의 바로 옆쪽에는 마이산업단지와 함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작년에 수원시에서 이제 막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돌파되었는데요. 수원시의 총 인구가 이 강남구로 몰려온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었던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설로 현재 지금 탈바꿈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50%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함으로써 현재 이 주변에 상권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이 마치게 된다면은 풍부한 임차 상인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임차 상인들 만나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 법조단지가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부지법과 지검이 입주이 시작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미래형 업무단지까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 인구 3만 5천 명과 더불어서 고용 창출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방이동 지역으로 고퀄리티의 직장인 임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사실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수서 SRT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써 복합 5개의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3호선 지하철역과 더불어서 분당선과 수서 SRT 노선과 GTX A 노선, 수서에서 광주 노선까지 이제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이제는 배드타운에서 역할이 아니라 업무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되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3월 말에 준공된다고 했으면 거의 다 완공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 주면 이제는 준공 예정입니다. 네. 본 물건은 6층 중에 4층 로양칠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 방문하면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 실사진입니다. 평수가 14평 이상의 평수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냉장고 기본으로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본매물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5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2,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겠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5,5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파구 방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네. 투자할 때 항상 전문가 분들과 항상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종종 투자한 후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있습니다. 꼭 투자 전에 꼼꼼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송파구 방해동에 위치한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부동산 정보는 박진주 팀장이 준비했는데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 분석부터 먼저 해볼 텐데 동대문구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용두동 하니까 그렇게 익숙치는 않아요. 용두동 어딘가요? 네. 이 용두동은요. 지하철 2호선 용두역에 도보 2,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KTX 노선과 GTX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까지도 1호선이죠. 청량리역까지도 도보 7, 8분이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동대문구청이라든지 홈플러스가 있고요. 인근에는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등의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다양한 편의시설들 가까이에 있어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같이 누려보실 수 있고요. 그 주변 고려대학병원이라든지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청계천과 청계수변공원 그리고 용두공원까지 내 집 바로 앞에서 산책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동부 청가물시장이라든지 마장동 축산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양령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들이 가까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수요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인데다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까지 대학가 또한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많은 대학교 수요층들이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청량리와 왕십리, 종로 등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많은 직장인 수요층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강남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통근 수요층들까지 이처럼 수요층들 굉장히 탄탄하고 많은 위치에 있다 보니 그 투자용으로 보신다고 하셔도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작진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다녔던 지역들만 나오고 있어요. 저 여기서 대학교 나왔거든요. 아무튼 근데 청량리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청량리 역사도 바뀌었잖아요. 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 인근 이 근처가 뭐 청량 구역별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은 구역별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는 청량리 4구역의 경우에 유흥 향락가와 같은 비선호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선호한 그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65층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주와 철거가 80% 이상이 진행이 되어진 상태이고요.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청가물시장 부지의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 규모의 건물이 약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들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들 바로 옆에 있는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경이면 60여 층의 건물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요. 2020년쯤이면 이 청량리역 주변은 60여 층의 초고층 건물들이 쉽게 말해 63빌딩 같은 건물들 약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극장과 마트, 백화점, 호텔, 오피스, 종합병원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랜드마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본 물건지는 아마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교통호재 또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앞의 교통호재는 집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발맞추어서 청량리와 강릉을 이어주는 KTX 노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이 노선 들어서고 나면 약 1시간 정도면 강릉까지 닿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닐 수 없겠고요. 이 수도권의 광역 급행철도인 G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GTX의 경우에는 인천 송도를 연결해주는 B 노선과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해주는 C 노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이 지역 광역 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착공 예정인 면목 경전철선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지역 교통난 해소해 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까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올해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본 건물은요. 6층 중에 6층으로 채광이라든지 그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방 2개의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욕실을 갖춰져 있는 형태로 천정형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게다가 40인치 TV까지 굉장히 잘 갖춰진 풀옵션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건물에 CCTV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안시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1층에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1대1 개별 주차 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인근의 가격에서 가장 최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매매가는 1억 8,500만 원으로 전세 시에 1억 6천 활용해 보신다면 2,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에 6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세 시 대출 활용해 보신다고 해도 4,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대문구 용두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굉장히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라든지 앞으로의 가격 상승 요인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남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와 함께 설계 도면과
설계 도면을 보시면서 뭐 건물이라든지 뭐 선호하시는 방향 구조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선택해 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진 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와 갑진 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이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